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9강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사회보험법 첫 시간으로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용보험법이 이제 만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건 역시 실업 예방이죠. 그리고 이제 실업 상태에서 어떤 고용을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 능력을 이제 향상시킨다든지 이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고용보험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언제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구직급여 때문에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구직급여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상습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뭐 개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용보험법이. 자, 이제 뭐 그때는 그때고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죠. 상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상습적으로. 일부러. 그래서 어느 정도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어느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거짓급여 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고용보험법 이제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총칙이 나오죠. 이게 용어의 정리가 나옵니다. 용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실업입니다. 실업. 실업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구했어.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실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하기도 싫고 능력도 없고 하기도 싫어.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을 실업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실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막 이력서도 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구한 상태. 이것을 실업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일용 근로자 나오죠.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1개월 미만 동안 1개월 미만이야.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둡니다. 그게 뭐냐면 피보험자. 여러분들 피보험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 또 가입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용보험법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누가 될까요? 제일 먼저 당연히 여러분들 근로자 되겠죠. 근로자. 그렇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롭게 들어온 예술인도 되고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노무 제공자. 자, 그리고 특례 조항이 있지만 일정 조건에 갖추면 한마디로 말해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그런 업체의 사업주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이제 근로자로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까지 여러분들 근로자까지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용어 정리할 때 실업 그리고 일용 근로자 그리고 누구까지 피보험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고용보험이 급여입니다. 자, 제일 먼저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죠. 자,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급여,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있죠. 크게 둘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구직급여와 그리고 이제 취업촉진수당,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우선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둡니다. 됐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사업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4번 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의 실업급여가 아니라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험료 내잖아, 보험료. 보험료 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두 가지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 보험료 두 가지가 냅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100% 내요. 아마 한 0.25%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실업급여 보험료만 어떻게 내냐면 가입자가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전부 다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하고 반반씩 내요. 알았죠? 실업급여 보험료만 사업주하고 2분의 1씩 반반씩 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정도 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고용보험료 얼마 내냐? 자기의 보수총액에, 자기가 받는 금액의 보수총액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냅니까? 안 냅니까? 그건 안 내는 거야. 누구만 내는 거야? 그거는 사업자만 내고, 근로자는 뭐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이걸 몇 프로? 2분의 1, 50%만 내는 거야. 나머지 50%는 누가 내는 거야? 사업주가 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는 두 가지가 있었어.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하고 좀 이따 6번 들어가서 봅니다. 6번. 여기 있잖아.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그죠? 자, 요거는 사업자가 100% 다 내. 그런데 실업급여 보험료율,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주하고 가입자하고 근로자하고 반반씩 낸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보험료율을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해됐죠? 4번. 자, 그리고 5번 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우리 이거 있잖아. 실업급여 보험료 2분의 1 내는 거. 이걸 낸다는 얘기야, 안 낸다는 얘기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내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지도 않았는데 구직급여 받아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보험료율을 징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구직급여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직급여도 여러분들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65세 이후에 어디 취업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뭐는 안 내요, 여러분들. 실업급여 보험료 이거 안 냅니다. 고용보험료 안 냅니다. 안 내는 대신에 뭣도 못 받아? 구직급여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65세 이전부터 계속 다녔다가 65세가 넘어서까지 이제 다니는 거 많잖아요. 요즘 뭐 7, 80대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다녔을 때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6번 봅니다. 얘기했었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두 가지야, 다.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이게 이제 한 0.25%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가 2%인데 2%의 2분의 1. 사업자가 2분의 1,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2분의 1 이렇게 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6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봅니다. 자,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몇 프로를
20%를 일반 회계에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 회계가 아니라 일반 회계에 부담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8번 봅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료까지요. 자,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를 하고, 자, 부과를 하는 거는 어디예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부과한다라는 것은 누구누구 얼마예요? 라고 계산해서 부담을 주는 거죠. 자, 부담을 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 돈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를 걷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9번 봅니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와 또 국가가 함께 부담을 하고요. 9번. 자, 그리고 10번.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입니다. 좀 이따가 뒤쪽 보면 차관이 위원장인 거 이 선배가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야. 그러면 고용보험법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야? 관장하는 사람은? 그건 장관이에요. 알았죠? 예,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거는 장관입니다. 무슨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장관입니다. 장관하는 사람은, 관장하는 사람은 장관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요. 11번 봅니다.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네요. 법인이 아닌 자예요. 개인사업자겠네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4명 이하,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적용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농업, 임업, 어업 중, 일반 사업자야, 그리고 4명 이하야,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다라는 얘기야? 고용보험 적용 안 해도 돼. 안 들어도 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있죠. 고용보험법은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이것처럼 이제 농업, 임업, 어업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가 좀 협소해.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대표적인 게 11번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 중 법인이 아니야. 일반 사업자야. 이런데 몇 명 이하야? 4명 이하야. 4명까지 가능한 거죠. 이하니까. 이런 데는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자, 12번 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능하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사업자. 근로자는 당연한 거고 사업자도 50인 이하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2번까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13번 보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돼. 자, 보험사업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구분 안 해. 항상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고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예요. 자, 그리고 14번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예,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15번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부터 자격 취득이야. 고용된 날 취득하는 거야. 알겠죠? 고용된 날 취득한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기억해둬야 됩니다.
구직급여. 우리 그냥 실업급여 하면 구직급여 생각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취업촉진수당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이 취업촉진수당이 시험에 간혹가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외우느라고 조직이광, 조기 재취업조, 직업능력개발수당 직, 그리고 이주비 이,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광. 그래서 조직이광.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4가지 암기해두세요. 자,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일찍 조기 취업했어.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취업 안 하고 내가 이제 사업 등록장을 내고 사업장 내고 이제 사업해.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기 재취업수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같은 경우는 뭐 능력 개발하는 거고 광역 구직 활동비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고. 그리고 이주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재취업하거나 다른 지역에 재취업하거나 아니면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를 이전할 경우에 지급되는 게 이제 이주비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 촉진 수당 요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고요. 자, 3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겠고요. 맞고요. 자, 그리고 실업급여에는 공과금도 부과할 수 없어요. 공과금도 부과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5번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기준기간을 피보험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돼. 18개월 동안 며칠?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 요 정도 180일 이상 일을 해야지 뭐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80일만 딱 일하고서 신청하는 거야. 일하고서. 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180일만 딱 일하고서 또 신청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실업이 신고입니다. 실업을 신고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 날이 아니고 일주일 후가 아니고 한 달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합니다. 직접 가서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6번까지 살펴봤고요. 아이고, 7번이 없네요. 아이고, 이제 숫자도 셀지 모르네. 숫자도 이 선배. 1, 2, 3, 4, 5, 6, 8이네. 7이 없어, 7이. 아이고. 뭐 이래서 어떡하려나 모르겠네. 자,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제 할 때는요.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신고일로부터 며칠간? 7일간. 이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고요. 자, 9번이 이제 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죠. 소정급여일수. 어느 기간 동안 이제 받냐, 그거야. 실업수당 구직급여를,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받냐, 그건데, 최소 120일, 최대 210일은 여러분들 자영업자입니다. 이 선배가 좀 빼놓고 했어요. 공부할 때.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는 120일, 4개월에서부터 210일, 7개월. 요렇게 이제,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보험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 일수는 달라집니다. 몇 개월 동안 가입되어져 있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120일에서부터 210일까지 자영업자는 이렇게 이제 소정급여 일수가 책정이 되고요. 자영업자 이외 일반 근로자들은요, 기억해 두세요. 50세 미만이야.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 120일에서부터 24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알겠죠? 50세 미만은 120일에서부터 240일까지고요. 50세 이상이야. 120일에서부터 270일입니다. 270일이니까 여러분들 몇 개월이야? 9개월이지. 9개월 동안. 알았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정급여 일수 자영업자는 최소 120일에서부터 최대 210일까지. 자,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은 120일에서부터 240일까지. 자, 그리고 50세 이상의 경우는 120일에서부터 9개월, 270일까지. 응? 270일까지. 왜 이것만 또 일자로 해놨을까? 쓰려면 또 똑같이 한자로 쓰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대 일수가 달라지지. 210일, 240, 270. 최소 일수는 같아요. 그렇죠? 같지요. 자, 이렇게 소정급여 일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도 이건 며칠 이상 지급한다?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일 이상 일을 해야, 근무를 해야 지급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관위 위원장이 위원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선배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쭉 나오죠? 요거 여러분들 한번 암기해 놔야 되겠죠? 암기하세요. 암기. 이거는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제 뒤를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됐습니다. 40번 봅니다. 40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단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취업촉진수당. 조직이 광이다. 조직이 없네, 광이다. 이주비가 없네. 구직급여가 아니라 뭐다? 이주비.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구직급여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이주비다. 자, 됐고요. 자, 넘어가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16회 문제고요. 이직일 이전 몇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며칠 이상 근무를 해야 될 것.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될 것. 그러면 18, 180 정답 41번에 몇 번? 5번이 되겠죠. 41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42번 봅니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회 문제입니다. 1번,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 맞죠? 자, 그리고 2번 봅니다.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 조직이 광이다. 그죠? 자, 그러면 몇 번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2번 틀렸네요. 2번. 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3번 봅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4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달려가야 돼. 어디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되고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여러분들? 실업요율,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뭣도 받지 못한다? 구직급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42번의 정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고요. 자, 43번 봅니다. 고용보험법이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3년마다 평가라는 게 아니라 상시 체계적으로. 자, 그리고 2번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이 20%까지 맞는데 특별 회계가 아니라 무슨 회계? 일반 회계. 3번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4번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본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5번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43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번이 되겠죠. 43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봤습니다. 고용보험법. 내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 선배가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쫙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나왔던 부분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100% 맞춘다고 이 선배는 보장 못합니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거 여러분들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뭐 하면서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